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두거나 또 한번 리모델링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점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만약 가정의 소득의 변동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보장성 보험을 언제 어떻게 점검하고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로 보험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보장성 보험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PMS 플래너의 정윤영입니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하면 끝인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가입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받은 후에 리모델링 또는 업셀링이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하시고 나면 이제 끝! 하고 좀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점검하고 리모델링 받을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첫 번째, 보장 내용은 적정한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나에게 맞는가? 어떤가라는 걸 책정을 해보시죠. 두 번째는 보험료 내가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는가? 내가 또는 관합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받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맞춤형인가?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가입한 건지 이거를 점검을 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시는 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끝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시고 나면 나의 상황 변화, 가족, 소득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족 구성원이 변화가 됐느냐, 내가 혼자 살 때, 결혼했을 때, 또 자녀가 있을 때, 또 자녀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우리 노후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성 보험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득.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느냐 300만 원을 버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또는 내가 부채가 있느냐 아니면 그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 부채가 이제 없어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보장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변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가입한 암진단금 3천만 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한 3천만 원의 암보험이 나한테 적당할 수 있으나 20, 30년 후에도 그 3천만 원이라는 암보험금이 진짜 나에게 적정한 보험료인지 또는 오히려 부족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필요 보장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특히 사망이나 노후에 관련된 보장인데요. 내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면 사망이나 후유 장애에 필요한 보장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나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내가 이제 늙어서 나하고 또는 배우자하고 둘이 살아야 될 상황에 굳이 사망보험이 필요할까? 라는 것들은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나 노후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죠. 사망보장, 현재 기준, 은퇴 기준, 흔히 말하는 요 구간은 경제활동기라고 많이 하죠. 내가 돈을 버는 수입 또는 갖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 변화에 따라 사망보장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 은퇴 이후는 사망이나 질병이 이런 것보다는 내 생활에 관한 대부분 연금이나 이런 쪽이 많이 맞겠죠. 예,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는 내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경제활동기,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입니다. 만약에 가족의 주체라면 이 생활비에 소득이 끊기거나 내가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때 소득이 끊겼을 때에 대한 생활비가 분명히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내 집 마련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또는 대출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위험관리를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에 대해서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위험관리가 필요하겠죠. 내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내셔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경제활동기에는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노후 내가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돈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 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비. 가장 중요한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의료비, 여가 생활비, 나이 먹었다고 집에만 처박혀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일거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 생활을 좀 여유롭게 지루하지 않은 일생을 보내시려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사망보장도 경제활동기와 노후 생활에 따라서 필요한 부족자금의 성향이 틀리다는 것.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기는 사망보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노후가 되면 사망보장은 생활에 필요한 연금이나 이런 것들,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사망보장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가보장, 물가대 보장금액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망보장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자금들은 어떤 가족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가가 가장 최대 적이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내가 안보험 1,000만 원을 들었다라고 가정하면 매년 물가 상승 2%씩 내 갖고 있는 보험금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입할 때 1,000만 원은 1,000만 원에 대한 보장의 가치를 갖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네요. 약 20%. 자, 20년이 되면요. 거의 한 6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입한 1,000만 원이 20년, 30년 후에도 똑같은 1,000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10년 후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장 금액의 가치는 80%, 20년 후에는 67%, 30년에는 54%,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네요. 그것도 물가가 2%씩만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큰 하락으로 보장의 가치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자, 정문관 리모델링. 포커스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점검을 하고 보험을 리모델링 하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나의 상황에 따라 보장의 내용도 필요하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내용이 갖고 있는 보장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상황을 고려하라. 이게 그거죠. 가족, 소득, 나이대에 따라서 경제활동기인지 아니면 은퇴생활기인지 그에 따라 변동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보장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라. 특히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내가 얘네들 부담이 안 되게끔 어릴 때 5천만 원, 실손의료비 5천만 원, 흔히 말하는 풀 보장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면 아이들 더 이상 보험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10대, 20대가 아니라 걔네들이 60대, 70대 때가 되면 결국은 그 보장의 가치를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알아서 지네들도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정작 부모님들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30대, 40대 때 들어오는 보장, 50대, 60대, 70대, 80대,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가 돼도 그 보장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후 생활에 들어가시기 전, 특히 50대 분들이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70, 80, 90이 됐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장 내용이 충분한가를 점검을 받으셔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일반적으로 70, 80이 들어가면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보험은 준비를 하시고 갖고 계시고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리모델링 꼭 하시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험은 매년 챙겨보시면서 관리자가 계시면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보험의 리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용한 노하우 알려주신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키움에셋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 보장보험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가정을 방문을 드리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험 증권이 사실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족보처럼 한켠 구석에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관리를 하고 할 때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지금 살고 계시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굉장한 경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집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 처음에 어떤 거부터 바꾸시나요? 작던 TV부터 조금 더 큰 TV로 바꾸시고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들을 매번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손의료비를 굉장히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 실손의료비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그 실손의료비의 한도 자체가 맞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부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하게 보험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굉장히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실손 의료비 보험의 한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요. 2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주면 좋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방송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제 거가 아니고요. 네. 제 와이프 건데요. 2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때는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다시 보니까 암 진단비 부분이 60세 만기로 했더라고요. 네. 네, 그때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네, 현재 암진단비 자금이 만기가 60세라고요. 네네. 좀 짧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계속 해지를 해야 할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네네.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럼 들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요게, 뭐라고 써있나. 이거죠? 메리츠 화재, 네.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엠바스켓. 1209 생활케어 프리보험. 네, 메리츠 화재의 보험명이 아주 긴데요. 실비 보험인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아내분 보험 암 진단금이 60세 만기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네. 유지를 해야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실례지만 아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인데요. 아, 25이세요? 네네. 결혼을 좀 빨리 하셨나 봐요. 네, 아니, 아내가 좀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네. 네, 저는 34인데요. 아, 네. 네네. 아.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아,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구나.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아, 전화 주신 거 보니까 아내분이 조금 나이 차가 있으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제권을 좀 쥐고 계신가 봐요. 예, 보통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60세 만기로 암 진단금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니까 만기가 매우 짧게 느껴지신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질문 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은 네. 암 진단금이 이렇게 만기가 짧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험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보험 안에 실손의료비 특약과 그리고 진단금들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암 진단비가 만기가 좀 짧고요. 나머지 네. 2대 질병 진단비,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지는 않으세요? 예, 거기는 80세까지인데, 네. 네, 암만 60세로 설정이 아, 있는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결론을 먼저 내드리면은 이 보험에서 암진단금 특약을 빼세요. 네. 네네. 암진단금 특약을 삭제를 하시고요. 네. 암보험을 암 진단금만 있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좀 단가라고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1,000만 원당의 단가가 있어요. 이제 아내분 연령대로 봤을 때는 암 진단금 5천만 원 들어가고 20년 할부로 90세 만기까지 끊어도요. 약 한 3만 4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비갱신형으로. 네. 이렇게 따로 진단금 자체를 조금 준비를 해주셔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유지를 하고, 네, 그렇죠. 암보험만 말씀하신 거죠? 네, 이 보험 자체는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그 담당 설계사가 있으셨잖아요. 네. 담당되시는 분한테 암진단금 특약만 빼달라고 말씀했어요. 아. 네, 암진단금 특약만 빼달라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네. 이 보험사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네. 이걸 빼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현재 갖고 계신 보험에서 암 진단금 특약은 삭제를 하시고요. 네. 따로 암 진단금만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네,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상품 말고도 연금이나 병행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나아 보여서, 네. 이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네, 드렸습니다. 지금 추천받으신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추천받은 상품은 이제
뭐 일반 연금이나 변액연금을 받았고요. 네. 지금 요거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해서 매트라이프 상품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매트라이프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요. 네. 네, 이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0만 원 정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아내분 연금보험 가입 고려하고 계신데요. 변액 유니버셜 상품 괜찮을까요? 공격적이시네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안을 일단 3개를 다 받으셨다고요? 네, 그 아내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하는 게 좀 좋다고 네.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이제 가입하려고요. 아, 근데 그 설계사분이 그럼 제안을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3가지 상품을 제안을 했어요. 아, 굳이 그 와이프 혹시 맞벌이세요? 지금 잠깐 와이프는 쉬고 있는데 네. 근데 굳이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자를 넣으란 얘기를 그렇게 제안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게 좀 더 오래 하니까 저보다 와이프가 더 어리니까 예, 예. 이제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네. 네, 이렇게 제안 받으셨고 상품은 연금,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다 제안 받으셨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제일 나아 보이는데 실례지만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뭐 펀드도 좀 하고 주식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변액 유니버셜이 약간의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예. 다른 것보다 좀 수익성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노후에 좀 받을 때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럼 사업비 빠지는 거라든가 네. 이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던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을 다 들으신 거죠? 뭐 투자는 다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주식 제가 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비교적 안전하게 좀 모으고 싶어서 이걸 또 따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럼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노후자금이나 이런 목적자금들은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네.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하셨던 경험이나 이런 현재 하고 계신 것들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네. 예, 그건 맞으신 것 같고. 상품 선택은 다 알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변액 상품도 지금 주식 같은 거 뭐 펀드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올라가면 그리고 수익이 나면 팔 땐 팔아줘야 되고 또 떨어질 때는 다른 대안을 찾던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원칙이시잖아요. 네. 근데 변액 상품도 마찬가지 매월 적립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말하는 올라갈 때 계속 놓고 떨어질 때 계속 넣으면 나중에 뭐 코스트 효과에서 매입 단가 올라가서 뭐 이러면서 수익이 결국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장기 상품에서는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식이나 이런 사고 파는 것처럼 반드시 변액도 주식형 또는 국내, 해외 언제 들어갈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 증시 폭락하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코스닥, 코스피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럴 때는 반드시 떨어지기 전에 미리 떨어지는 방향성이 보일 때는 채권이나 MMF나 CML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넘겨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변액도 그런 식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만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그 관리만 잘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아마 지금 시청자님 선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약간 추천해 드린다 그러면 네. 지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와이프 소득이 지금 잠깐 쉬신다고 그랬고,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저라면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네. 우리 시청자님 이름으로 하시고, 네. 예, 피보험자는 지금처럼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혹시 와이프분도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좀 즐겨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만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거나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 상품이라는 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인데 이 상품의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계약자가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 와이프가 이름으로 들어가서 돈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계약자의 위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관리가 가능하신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고 대신에 피보험자를 어차피 뭐 좀 죄송한 말씀이 여자가 오래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로 지금 통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와이프 이름으로 가는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이게 일반 연금이라면 모르겠지만 특히 변액상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청자분이 투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자 수익자로 들어가시고, 예, 피보험자는 와이프 이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연금 개시 후에 와이프께서 혹시라도 먼저 위로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최소 보증 기간 뭐 10년, 20년 또는 종신 뭐 30년 이렇게 100세 이렇게 보장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우리 남편분께서 돈을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그 통계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먼저 가시게 되면 와이프분께서는 최대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계속 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했을 때는 관리나 받는 측면이나 봤을 때는 계약자, 수익자, 우리 시청자님 이름, 피보험자는 와이프, 특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특히 시청자님이 투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약자는 우리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 상품은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시청자님이 하시되 피보험자는 아내분이 하시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시청자님? 이 회사가 좀 괜찮은가요? 메트라이프라는 회사가? 변액상품 같은 경우 투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관리 측면에서 상품의 장단점을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입장에서 관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메트라이프나 또는 외자계 그 P사의 변액 유니버설 상품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해드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거꾸로 또 채권형 펀드라든가 또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사의 연금이나 변액연금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특성에 맞게끔 회사나 상품을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점장님이 메트라이프사 상품이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보험사보다는 시청자님이 직접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8450님이 보내주셨네요. 암보험을 설계해봤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해보니 가격 차이가 매우 큰데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팀장님, 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게 나을까요? 반드시 나은 건 없습니다. 사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이제 설계사에 파는 의도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시기보다는 정확히 나는 어떤 부분에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암진단금 약간 단가별로 해서 보험료를 조금 눈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실 때 우리가 완전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렌탈로 렌트해서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맞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렌트로 하시냐 아니면은 자동차를 구입하시냐로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자동차인데 렌트라는 건 내 소유물이 아니죠. 결국은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렌트랑 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겠죠.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올라간 금액에 대비해서 또다시 그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한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갱신형, 3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90세까지 약 3년 갱신이면은 30번 정도 되나요? 이 정도로 갱신이 되시는 건데 사실 조금 이런 표현을 드리긴 뭐하지만 암 진단금을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빨리 암에 걸리시면은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셨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계사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낼 수 있는 소득 수준과 그리고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따지셔가지고 갱신형, 비갱신형, 암진환금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를 비교하신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험 가입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568님이 보내주셨네요. 납부한 지 10년이 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내야 되는데 납입 중지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지점장님, 앞으로 10년은 더 내야 돼서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납입 중지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어떤가요? 문의가 좀 요즘 특히 어려우니까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험인데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연금저축 펀드를 잘못해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내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5년 이상은 넘어간 상품을 넘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넘어갈 때 내가 냈던 원금 기준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현재 쌓여있는 적립금, 정확하게 말하면 해지 환급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알아보니 적립금이 내가 냈던 원금이 거의 다 도달했으니까 이제 넘겨야지라고 넘겼는데 넘기고 나니까 돈이 깎인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기기 전에는 적립금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넘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사례자처럼 보통 7년, 8년, 10년 넘어가신 분들이 이왕이면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고 공시이율형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리로 굴러가죠.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 상품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주식형 비중이 높은 펀드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고 좀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왕에 넘기신다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을 잘 활용하시려면 매달 납부하시는 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왕이면 납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납입이 가능하실 때 조금씩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마치 청약통장 가입하듯이 무슨 필수 상품처럼 가입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일단 가입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곤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말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넘기고 나서 소득공제를 포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재테크 상품으로 대부분 다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월 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오는 보너스라든가 비정기적인 소득 같은 경우 잘 모아서 1년 한도 400만 한도를 채워서 납부를 하시면 기존처럼 월 납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납부를 해주시고 어차피 연금저축은 재테크 상품이기도 하지만 노후 준비로 반드시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니까 가능하면 부담스럽다고 해지보다는 이렇게 기간 이전을 통해서 좋은 계약 잘 유지하셔서 노후 생활도 부담 없이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납부가 좀 부담이 되시면 1년 한도를 채워서 우선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어머님 안보험을 네.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게 요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만기가 조금 짧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추천받을 할 만한 사실 상품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현재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안보험의 만기가 좀 짧고 보장도 네.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네, 그냥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안보험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상품명은 잘 모르고요. 네. 그 대한생명 옛날에 그 안보험인데 가입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99년도요. 99년도요? 네, 가입을 하셨는데. 네. 만기는 그럼 몇 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70세요. 70세 만기요? 네. 매달 납부 금액은요? 23,000원이요. 23,000원이시고요? 네, 보험료는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현재 어머님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이 만기도 좀 짧고 보장도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효자신 것 같아요. 뭐 효자는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외동아들인데. 네, 이제 어머님이 또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보니까 좀 혹시라도 부족할까 해서 네, 좀 고민이 돼서요. 일단 그럼 우리 어머님이 네네. 이 암보험, 대한생명의 암보험 지금 이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이거 말고 다른 보험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실손보험 하나 갖고 계세요. 이것도 그럼 우리 아드님이 해주셨겠네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머님이 이제 가입을 하시고 아직 이제 네, 그 가입을 하시고 오고 이제 제가 이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 보험료를 내드리거든요. 네. 그럼 뭐 다 해드리시는 거네요? 거기에 지금 이대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 건가요? 다른 진단금도? 네, 뭐 실손보험에 이대 질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고? 네네. 그거는 그럼 만기는 괜찮게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안 물어보신 걸 보니까?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실손보험은 다들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이렇게 비싸게 가입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보험료가 부담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요새 이렇게 보험료를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암보험 지금 진단금이 대략 얼마 정도 대략 들어가는지 혹시 증권을 보셨나? 어머님들이 잘 이거 안 내놓으시거든요? 제가 한번 그때 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드리니까. 봤는데, 암보험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진단금보다는 일단 지금 만기가 좀 짧으신 게 약간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보험료 일단 부담은 없으시고? 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2천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사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뭐 보험료 아까 앞에 박태웅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대신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거를. 네. 그러면 뭐 다른 보험도 다 있으신 것 같으니까 1,000이든 2,000이든 일단은 보험료를 한번 산출을 해보시고 한 3, 4만 원에서 4, 5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납부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도 납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납입 기간을 약간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부담이 없다.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 납부가 가능하느냐.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걸 정리하고 새로 들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가입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뭐 납입 기간이 끝났거나 하는 거의 얼마 안 남았을 상황이 많거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도 납부가 뭐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 굳이 여태까지 넣은 거를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면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추가를 한 1,000이나 2,000 정도 그리고 납부가 가능한 선 기껏 만기가 부족해서 추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료 부담된다고 또 해지를 해버리면 그게 그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납부가 가능한 선에서 한 1,000에서 2,000 정도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만 하시는 걸로 더 이상 보험 가입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납입 기간 따라 틀리고요. 또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직업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일단 얼마 정도 3, 4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납부 괜찮으세요?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0에서 뭐 잘 들어가면 3,000까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대신에 뭐 일반 보험에 넣지 마시고 암 전용 암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사업비를 줄이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보험은 우선 유지를 하시고요. 보험료의 납부 부담이 좀 없으시다면 보험료를 한 3, 4만 원 정도 좀 더 높게 하셔서 보험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저기 보험료가요. 네. 병 쪽이 아니고 저기 제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갖고요. 네. 이거 다시 다른 걸로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갖고요. 네, 그러세요. 시청자님 현재 그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고민이 재해 쪽에 좀 더 보장이 치중돼 있어서 네. 해지를 할까 유지를 할까 고민이신 거죠? 네. 네, 현재 갖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무배당 교보 다사랑 CI 보험이거든요. 무배당, 네. 무배당 교보 다사랑 CI 보험이요. 네. 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여기 2004년 9월요. 2004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이게 한 달에 그때 들을 때는 31만 6,100원씩 넣었는데요. 네. 10년치 해갖고 1년에 300 얼마씩 해갖고 10년 작년에 2014년 9월에 다 냈거든요. 네. 아, 이미 네. 보험료 다 내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 CI 보험 재해 쪽에 너무 보장이 치중돼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알아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머님,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6이요. 아, 56세 되세요? 네. 지금 어머님 연배 정도 되시면은 굉장히 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비슷하세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은 이제 지금 상황이시면은 앞으로 아플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노후도 걱정이 돼요. 네. 두 가지를 숙제를 갖고 계세요. 근데 보험은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납부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완납되셨죠, 어머니? 네, 완납했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 금액 납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증서 보시면요. 증서 지금 저랑 같이 보실래요, 어머니? 네네. 증서를 보시면은 이 CI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종신보험 맞아요. 종신보험이신데 주계약이라고 보이시나요? 주계약, 예, 예. 네, 주계약이 얼마로 돼 있으세요? 주계약이 4천만 원요. 4천만 원 돼 있으시죠? 네. 자, 이제 어머님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4천만 원이 나오는 보험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이 CI 보험은 종신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상황이 왔을 때 이 4천만 원 중에서 80%를 먼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머니? 네네. 그러면은 3,2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한 보험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재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재해 사망, 뭐 재해 장애 이런 부분으로 금액이 뭐 1억 원 이렇게 들어 있으신가요? 뭐, 제 쪽으로는, 제 등양시에는 뭐, 5천, 3,500도 있고요, 뭐. 네, 그 옆에 보험료 혹시 보이세요? 보험료요? 네. 보험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 증권을 보시면요, 어머니. 예. 왼쪽에는 증권의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 뭐 가입일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요. 오른쪽 네. 박스가 있어요.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주계약, 가입 금액과 보험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혹시? 예, 금액이. 네. 주계약자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주계약이 4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험료가 나오시죠? 보험료가요? 네. 보험료가 22만 7천 원 돼 있는데. 네,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달 보험료는 21만 원 정도가 나가시고 계신 거고요. 네. 그리고 재해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은 5천만 원 가입 금액 되어 있으시고 보험료는 얼마 돼 있으세요? 학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계 금액 말고요. 칸칸이 나와 있지 않으세요? 예, 주 계약이 22만 7천 원 나왔고요. 예, 그 밑에 칸. 수술 네. 특약이 6,400원이고요. 네. 재 특약이 5,000이고요. 네. 수술 특약 혹시 그 갱신형으로 돼 있으세요? 갱신용은 아닌데요. 갱신형은 아니시고요. 예. 네. 그리고 재 사망 시에는 뭐 네. 5만
제 사막 특약이 뭐 5만 원 돼 있고요. 제 사막 특약이 5만 원 돼 있으세요? 네, 그럼 매달 5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데, 자,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해 보이신 거죠? 그쵸? 예. 근데 죄송하게도 지금 이미 완납을 하셨잖아요, 어머니. 이 특약 부분은 모두 다 소멸성이어서요. 적립이 되질 않아요. 주기약 부분만 21만 원 정도만, 아까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주기 위한 21만 원 부분만 적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금액이 상당하실 거예요. 그쵸? 쟤는 그럼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제 상해 뭐 특약 해갖고 5만 원 나가고요. 제 장해 뭐 연금 특약 해갖고 5만 원 나가고. 네. 제 치료 뭐 특약 해갖고 2만 원 나가고 이러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처음 가입하셨을 때 어떠한 경우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거 말고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매달, 아니 매년 연금식으로 얼마, 몇백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로 보험 특약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보험의 안에. 근데 지금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입 당시에는 잘 모르셨지만 지금 생각하셨을 때 어머님 연배에선 대부분 걱정되시는 게 질병 부분이지. 아팠을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비용으로 너무 많아갖고. 네. 사실 이 보험료 자체가 지금까지 납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어머님 혹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소득, 이제, 뭐, 아버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둘 다 되게 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이미 납입이 끝난 상태여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단금 자체가 일단 CI보험 가입 당시에 이제 3,200 정도를 받으시려면 새로 가입되어야 되는 보험이 있다라면은 그만큼 저렴해야겠죠. 옮겨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걸 조금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변경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머님 연령대면은 사실 보험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금액이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길게 통화를 하고 싶지만 지금 좀 끊어야 돼서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방송 끝나고 또 전화하셔서 증권 보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6735님이 보내주셨네요. 메리츠 건강보험을 혈압약 복용 중에 가입했습니다. 1년 유지했는데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진험장님, 혈압약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고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유지를 계속 해도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문자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겠죠.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안 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혈압 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지만 계속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보험 정리를 하시고 새로 가입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신다면 그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제3의 사람에게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증권을 보여주시고 불필요한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하신 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하셔서 보험료를 낮춰주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약 현재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거라면 필요 없는 특약은 삭제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